이딴 설화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가 확정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당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검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역 완화 조치들이 발표됩니다. 국내에서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해당 농장 소들을 매몰 처분하고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치과의사도 휴진에 참여해 일부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또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오전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여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 사퇴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 미쳤는지만 결과를 보시는 전부터 내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지해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1년 동안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거듭 사죄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당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코인 매각 시 앞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은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한 뒤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의 제안을 받아준 당 결정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이상거래 의혹을 검찰에 통보한 금융정보분석원 FIU 원장이 오늘 국회 소관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박정훈 FIU 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여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박정훈 FIU 원장을 상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겐 김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경과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검찰은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시세 조정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런
그제 라더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리법 위반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라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함께 체포한 최측근 변모 씨와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프로골퍼 안모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라 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 조작 수법과 경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세 조종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주가 폭락 직전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낸 김잉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방역 완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윤 대통령은 9개월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오랜 기간 방역 정책에 협조해준 국민의 감사를 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는 사실상의 엔데믹,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상황에 진입하게 됩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년여 만에 발생한 건데 정부는 해당 농장 소들을 매몰 처분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이 확인된 건 충북 청주 한우 농장 두 곳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를 받은 축산당국이 정밀 검사를 벌였고 두 곳 모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두 농장은 2.1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나 연관성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1년에 2차례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는 모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월 충북 충주 한우 농장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오늘 안에 매몰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소와 돼지, 양과 관련된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농장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에 대한 우제류 농장의 긴급 예방 접종과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방역본부에서 전화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농장에서도 소독과 방역복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의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애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여야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와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 서민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는 두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 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는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 빌라 100채 규모의 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업자가 법인과 자식 명의로도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오피스텔 매물만 70채 가까이 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곳의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12세대가 법인 한 곳의 소유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대업자 이모 씨. 은평구에 빌라 100채 정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역시 이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저희는 나가겠다.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 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일단 경매가 잡히니까 당연히 경매가 잡혀있으니까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바로 옆 동네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 씨는 여기서도 전체 28세대를 법인과 아들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거의 오피스텔은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오셔서 다 진행을 하셨고. 은평구에서 이 씨가 거래한 매물 중에 법인과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세보니 모두 70채에 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빌라까지 합치면 이 씨가 소유한 매물은 170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물론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또한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보유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주택을 두 아들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이 씨는 현재 약 3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대출금까지 연체한 상태로 이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저는 계속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씨가 법인과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원치 않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 난감했던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눈치만 보며 소갈이하는 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 개설 기능은 직장,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면 곧바로 모든 참여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채팅방을 나갈 때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전체 구성원 목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채팅방을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 기능을 이용하려면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카카오톡 실험실 항목에서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카카오 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으로 나갈 타이밍을 놓친 그룹 채팅방의 메시지와 알림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낼 시찰단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타이완의 실사 때와 비교하면 무게감이 다를 거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특별팀 회의를 주재하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YTN 뉴스에 출연해 국내 최고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 등 방사능 관련 국내 연구기관의 인재 풀을 모두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파견하는 오염수 현장 시찰단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사능 관련된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들을 구성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무적으로 열심히 지금 그 팀들을 짜고 있으니까 곧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표본 추출을 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은 현장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어디를 볼지가 중요한데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꼼꼼하게 동선을 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기구인 IAEA 검증과 별도로 한국이 단독으로 현장을 시찰하는 건 기회라면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타이완의 시찰과 비교했을 때는 양국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어서 훨씬 더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만 측에서 보신 것보다는 저희가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무게감이나 어떤 신뢰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선 국제 관례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 규모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실무진 회의는 오는 금요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년 전 사드 배치 때와 다른 안보 환경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는 양상인데요. 향후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지난 2016년 7월 국방부는 4차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 광명성 4호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겨냥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7년 가까이 흐른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고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다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추가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술핵 탑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해골해 등 남한을 직접 겨냥한 발사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한미일은 군사협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연합훈련은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일 협의 그런 내용은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군 안팎에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체제 편입에 가까운 한미일 공동 요격망까지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타국의 전략과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7년 전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딜레마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구상은 다음 달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 대화 등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이처럼 우리 정부를 향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해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공동인식을 달성한 바 있으며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시설을 이틀째 공습하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수백 발의 로켓 공격으로 응수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사선으로 가로지는 로켓이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폭격을 받은 가자지구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방패와 화살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한 공습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 수백 발로 대응하며 본격적인 교전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가게를 닫고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الوضع صعب يعني الأمانة الواحد شايف خوف ترقب مش عارفين وين الأمور موجهة يعني الوضع بشكل عام يعني مش شايف الكل مش عارف وين جاي.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교전이 본격적인 충돌 상태에 들어가면서 가자 지구에서만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 감옥에서 86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던 가자 지구 무장단체 고위 인사가 지난 2일 사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재판도 없이 체포하고 가두는 것에 반발하는 뜻으로 단식 투쟁을 했는데 결국 숨지자 이 무장단체가 로켓을 쏘며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확전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שאנחנו מוכנים גם לאפשרות של התרחבות המערכה וגם למהלומות קשות מאוד כבר עכשיו וגם בהמשך.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 교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역효과로 소비자들이 지갑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5%보다 낮은 데다 지난해 7월 이후 10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름폭으로 보면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0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보다 2배 이상 높아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Have a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not so quickly, but it'll take some time. And in that world,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물가가 잡히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1억 6천만 원 이상 소득 상위층의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4월 카드 사용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새로 나온 물가 지표를 놓고 각자 유리한 방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여전히 높은 물가의 원흉으로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million Americans would lose their jobs, including 400,000 New Yorkers alone. Our economy would fall into recession, and our international reputation would be damaged in the extreme.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지표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학생 아들 몸에서 22cm짜리 잉어 문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형이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애를 다 고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살 많은 동네형 B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숨붙이다가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아요. B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막 문 앞에 CCTV도 달고 지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군이 C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송파구 대형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싣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3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적재물 등을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화물차를 모두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27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와 시내버스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고 시내버스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버스기사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인도 한쪽에 쪽지와 함께 꽃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소통량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화센터 건설하는 공사장이 또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아이를 쳤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기사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버스기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우회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봄 날씨치고 다소 덥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서쪽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9도, 대전 10.2도, 대구 13.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당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의 반발 가능성이 변수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당 윤리위원회가 절차 개시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 차례 징계 결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불과 이틀 뒤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 내린 겁니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결과가 나오기까지 징계 개시부터 80일 가까이 걸린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빠른 결정입니다. 지도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당 신뢰도와 지지율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윤리위 논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이 절실한 시점에 김기현 대표가 주력하는 민생 행보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당 차원의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과거사 관련 발언 논란들을 매듭지어야 의미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엿보입니다. 변수는 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정치 행보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징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들의 탄원을 호소해온 만큼 극우 성향 당원들이 합세해 반발한다면 당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비계된 자리는 전국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새로 뽑아 채워지지만 물러나지 않은 김 최고위원 자리는 징계 기간 사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윤리위가 속전속결로 설화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일단 마쳤지만 여당 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10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당정 협의를 앞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애초 오늘 당정 협의를 열려다가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상 규모는 킬로와트 시당 10원 미만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1분기 요금 인상 금액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보다 낮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복수의 인상안을 검토했는데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다 최근 떨어진 전력 도매 가격 등을 고려해 큰 폭을 올리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협의 뒤에는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 장관 인가를 거쳐 인상안이 확정됩니다. 요금 인상 결정에 이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압박을 받아온 한전은 자구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부 부동산을 내놓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모두 20조 원 넘는 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오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둔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년 적자 규모만 38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자금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배임과 뇌물 사건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은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치과의사협회도 참여를 결정해 휴진하는 치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부분 파업과 달리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연가투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은 어제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이전하는 대신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던 기존 합의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교회를 재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오늘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변호사인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해왔습니다. 지난 1992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등 우리 국민 10명을 대리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관부 재판을 맡았습니다. 관부 재판은 일본 시모노세키와 한국 부산을 오가며 열린 재판을 뜻하는 말로 1심에선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ではこの外交保護権を放棄したのであって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も日本の裁判所も何回も表明したことがあります。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번엔 우리 법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 증언대에 직접 오릅니다. 지난 2016년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 앞서 재작년 1심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규칙인 국가 면제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이후 2심 재판부는 국가 면제 규칙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피해자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를 상대로 질문해 국제사회의 반인권적 행위에는 이런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들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하루 전 다시 한번 일본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히 ICJ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다른 소송에선 1심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국가 면제 분야 전문가인 영국인 교수도 화상으로 증인 신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인구 2억 3천만 명의 세계 5위 인구 대국 파키스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지난해 대홍수가 덮친 데 이어 최근엔 전 총리의 체포로 유혈 시위까지 벌어지며 전국마저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의회 불신임으로 쫓겨난 뒤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임란 칸 전 총리가 지난 9일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차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कुछ हो रहा है उसके साथ गलत हो रहा है बस यही है कि उसको रहा किया जाए और इस तरह से जो कर रहे हैं ना ये लोग शेलिंग वगैरह हम तो पूरा अमन एहतजाज कर रहे हैं कुछ भी नहीं कर रहे हैं उसके बावजूद भी ये लोग इस तरह से कर रहे हैं लेडी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칸 전 총리의 측근과 지지자 등 1,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주요 도시에 집회 금지령을 내리며 시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हाथ में लेने वाले शरपसंदों को आनी हाथों से निपटा जाएगा और आइन और कानून के मुताबिक उनको करारवा की सजा मिलेगी. 하지만 칸 전 총리 측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전국 혼란은 안 그래도 무너져가던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대외 부채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6.4%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민생고도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의 전국 혼란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구글이 현지 시각 10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했습니다. 지난 3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인데요. 바드에는 이날 공개한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팜2가 탑재됐고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5,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과학과 수학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코딩 작업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 AI의 챗 GPT와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연내 철회할 의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주 로마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1대1로에서 맡은 역할을 철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빌 패스크렐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역량 보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브라질 전통 격투기인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현지 매체는 저커버그가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 고교에서 열린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해 2개 종목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땄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대회는 자신의 인생 첫 주짓수 대회였다고 밝히고 메달을 확정한 뒤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습니다. 영국 왕실과 결별한 해리 왕자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인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데일리 미러를 발행하는 미러그룹 뉴스페이퍼는 런던에서 해리 왕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린 현지 시각 1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런던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과거 해리 왕자와 다른 연예인 3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일들에 관해 전적으로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전남 장흥군이 생물의학 산업 메카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갖춰진 다양한 기반 시설을 토대로 선점에 나선 건데요. 먼저 생물의학 산업 통합협의회가 출범한 데 이어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의학초의 고장 전남 장흥입니다. 장흥에서는 동서양과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에서는 통합의료를 비롯해 산림과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도 하면서 주변의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뭔가 케어가 가능하고, 그죠? 뭔가 치유가 가능하고, 그죠? 이런 것들까지 경제까지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케어팜 개념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천연물의 일정한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과 정보의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에는 이미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의학진흥원, 버섯산업연구원, 통합의료병원 등이 들어서 있어 안성맞춤이라는 평가입니다. 천연물 원재료 생산과 가공, 원료 생산, 비임상 효력시험, 안전성 평가, 그리고 임상시험으로 이어지는 천연물의 전주기 산업 인프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을 위한 입지가 이미 조성된 전남이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장소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흥군은 정부의 시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물의학산업 통합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각계 기관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물의학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협력해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을 유치해서 장흥군을 생명산업의 메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생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 16개 시군의 천연 생물자원은 육상산림자원 3,400가지와 해양자원 1,800가지 등 모두 5,200여 가지. 장흥을 중심으로 한 전남이 K-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사업을 유치하면 웰니스 관광과 생물의학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JTBC가 해외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 기자 2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몽골 출장 중 동행한 타사 기자들에게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기자 2명은 지난달 한국기자협회와 몽골 기자협회의 교환 취재 프로그램을 위해 몽골을 방문했을 때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JTBC 기자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오는 11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51회 국제 에미상 시상식에 출품돼 지난해 연모에 이어 2번째 수상에 도전합니다. 한국 제작사 A스토리의 박은빈 주연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그린 16부작 드라마로 지난해 8월에 종영했습니다. 케이블 채널 ENA에서 방영된 우영우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되면서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7주 연속으로 시청시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며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9도, 강릉 16.4도, 대구 13.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